안녕하세요. 오늘은 뭉치와 함께 21세기를 살아내야 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교육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죠. 제3의 물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던 미래학자로 살다가 2016년에 타계했죠. 자, 이 엘빈 토플러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한마디를 하고 가는데요.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또는 그 이상 학교와 학원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아이들을 시간을 낭비시키고 강요시키고 있더라. 자,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세기의 산업성장을 일구어서 아시아권을 리드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방식이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그의 통찰력 있는 한마디를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학자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내에 학교와 교사는 사라질 것이다. 10년 이내에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교와 교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지식만 주입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지식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면 학교와 교사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겠죠. 자,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식을 24시간 아웃소싱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가 우리의 머릿속 지식을 대행하고 있죠. 때로는 무크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세계 180개 이상의 대학교 강좌를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짜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교육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21세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 그러면 교육의 선도화된 나라 네덜란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에는 스티브 잡스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 단계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쿨에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구성이 돼 있고 선생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은 개별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탐색을 하거나 때로는 로봇 교사로부터 지식을 배웁니다. 자, 어떠신가요? 새로운 정서가 느껴지시나요? 21세기의 교육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에서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교육은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 스쿨의 아이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타인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힌트가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에서 지식은 매체나 로봇 교사와 함께 탐색을 했죠. 그러나 아이들 간의 또는 선생님과의 활동은 생각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할은 이제 어느 곳에 있나요? 지식은 점점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로부터 아웃소싱하게 되고 인간은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서 21세기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 힌트를 찾아봤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나는 어떤 부모인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지식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다 라는 과거의 틀을 내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2020년을 살고 있지만 20세기형 엄마입니다. 반면에 공부는 선생님의 수업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프레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엄마는 21세기형 엄마겠죠.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엄마일까요? 또한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문장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청이는 효녀일까요? 자, 다시 한번. 심청이는 효녀일까요? 자,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 생각, 사고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머릿속에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심청이는 효녀일까요? 라는 질문과 동시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심청이는 효녀다?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 또 내 머릿속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는 아이들의 사고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질문은 사고를 자극합니다.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질문은 머릿속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질문은 자신도 모르게 사고를 자극하여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자녀의 생각을, 사고력을 키우려면 지식에게 질문을 하게 해야 합니다. 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를 지식의 확장으로만 여긴다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독서는 지식의 확장뿐 아니라 생각의 도구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책장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 책장에 생각을 자극시키는
질문을 주는 책이 있나요? 혹시 공짜로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지식만 우격다짐으로 넣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 보세요. 그렇다면 엄마의 생각이 앞서간다면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뭉치의 토론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토론항의 40권의 가치는 40가지의 질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표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표지의 제목과 질문만 살펴봐도 이 아이들의 생각은 가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일까? 외국인일까? 황사와 미세먼지는 왜 점점 심해질까? 통일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 동물원은 동물 보호에 꼭 필요한 곳일까? 아이들은 질문을 받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점점 키워지고 키워질 것입니다. 질문을 주는 책, 뭉치 토론항의 가치는 40가지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40가지 질문을 통해서 400가지, 4000가지의 질문으로 발달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을 하는 아이로 커갈 수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질문은 사고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초등 1학년부터 익숙하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고의 발달과 더불어서 질문을 받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되는 거죠. 토론함과 함께 질문과 함께 생각의 달인으로 성장해서 21세기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알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뭉치 동화 MNB 영상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